자, 안녕하십니까. 홍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진단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카톡으로 문의를 주신 분이 있어서 팜스토리 NX 키네마스터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리려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팜스토리라고 하는 회사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NX부터 볼까요? NX가 있으니까 NX부터 보죠. NX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주방 가구, 사무 가구,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가구 쪽 관련된 부분으로 좀 연결이 되는 회사라고 좀 볼 수가 있죠. NX 말고도 리바트, 현대 리바트, 하츠, 뭐 벽산, 한국 가구 등이 있는데 어제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제 대선 주자 중에 이제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명이죠. 경제적 기본권 관련돼서 이 본격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데 있어서 기본 주택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택에 대한 부분을 조금 재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도 뭐 30층 이상 아파트에 대한 제한을 이제 없애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재개발 쪽으로 계속적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관련된 회사들에 대한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장 초반에 갭으로 떠서 시작을 했는데 이 갭이 그대로 유지가 되지 않으면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마이너스 4%로 마감이 됐다. 근데 뭐 거래량이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뭐 내일 정도 다시 빠르게 좀 회복을 하면 상승이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주봉상, 월봉상 보더라도 이 흐름 자체가 바닥권에서 올 초부터 이제 전환이 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뭐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이게 실적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제 대선 정책 관련된 부분으로 더 엮여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정책으로 이제 연결이 된 거잖아요. 이제 실적으로는 이제 제껴두고, 실적은 뭐 그렇게 썩 뭐 좋을 거라고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 실적으로 뒤밀어 봤을 때 지금에 대한 주가가 끌어올라가기에는 이미 고평가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하츠나 벽산이나 뭐 이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좋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개발 관련된 부분에 이제 가구, 주방 가구, 사무 가구, 뭐 가구에 대한 재배치,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동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꺾이지 않는 흐름이죠. 그래서 실적보다는 이게 정책적으로 엮이면서 이제 대선 관련 정책주로 볼 수가 있다 라는 부분으로 보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밀리긴 했지만 뭐 길게 보면 이제 박스권으로 움직이겠죠. 한 2,800원에서 한 3,600원 사이에서 움직일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건 내일 바로 반등이 나오면서 3,500원 다시 박스권 상단 부근을 도달을 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게는 지금 이제 3,500원 이상에서 사신 분들은 이제 다시 못해도 3,200원에서 3,150원은 종가 기준으로는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유지가 되면 다시 빠르게 회복이 되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 더 좋고요. 그러면 음봉을 장악하는 양봉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시그널은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승이 좀 더 이어지면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4,000원을 이제 돌파하는 시점이 나타나면 못해도 5,000원 이상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5,000원 해봤자 예전에 고점이 8,700원입니다. 딱 거의
이제 3분의 2 능선까지 온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보다는 이제 정책적인 부분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긴 흐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키네마스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네마스터, 뭐 말도 많고 탄도 많았던 종목인데, 이제 이 키네마스터는 아시다시피 이제 솔본이라고 하는 회사의 자회사인데요. 이 유튜브를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편집을 이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할 수 있는 솔루션을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근데 이 업체를 매각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이 매각이 이제 무산이 됐죠. 그러면서 이 고점 부근에 있는 주가가 매각에 대한 기대감으로 엄청 많이 상승을 했지만, 이 흐름이 그대로 좀 실망 매물로 나오면서 이 하락이 나온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좀 진정이 되는 시점이 한 19,000원에서 17,000원 사이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가, 오늘 이제 거래량이 실리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뭐 특별한 상승을 한 이유가 없지만,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단기적인 이 M&A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기대감으로 상승을 한 거겠죠. 그래서 일단은 차트를 누가 만들었고, 그 차트에 대해서 매수를 강력하게 하니 매수가 매수를 불러서 계속 끌어올리는 그런 흐름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특별한 시장에서의 호재성 그런 뉴스는 없었고요. 그러면서 시간외로 보니 또 시간외에서는 폭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시간에 보시면 마이너스 8%예요. 그래서 5시 40분에 거래량이 12만 주, 그리고 50분에 7만 주, 거의 6만 8천 주, 그리고 6시에 12만 주. 그래서 한꺼번에 거의 한 30만 주 정도가 풀려서 매도가 됩니다. 그러면 한 금액적으로는 한 6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근데 오늘 상한가를 갔었던 거래량 자체로는 1200만 주입니다. 그래서 1200만 주에 비교를 해보면 30만 주는 그렇게 크진 않죠. 그래서 내일 혹시라도 이제 어느 시점에서 하락으로 진짜 시작을 할지에 대한 여부를 보면 21,450원에서 21,350원에서 600원 사이에서 마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외에서 그 가격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저가 기준은 21,350원 정도에서 21,000원 내에서 유지를 하는지가 일단은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그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되면 추가적으로 이제 우상향을 하겠다라는 의지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갭을 하락을 하면서 오늘 곧 시초가 부근이죠. 18,400원까지도 이탈을 하면서 다시 17,000원 이하로 떨어진다고 하면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맨 처음에서는 21,350원에서 밑으로는 한 21,000원 내지 8,900원, 위로는 22,000원 정도 사이를 딱 두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차트 보시면 뭐 2시 반 넘어서 이제 상한가가 말아 올라간 그런 흐름이죠. 이걸 뭐 5일선 5분봉 차트로 보면 추이가 계속 한 번 상승했다가 쉬었고, 한 번 상승했다가 쉬었고, 한 번 상승했다가 쉬었고, 전형적인 이제 3파가 나온 흐름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흐름이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될 줄 알았으나, 뭐 내일 시가를 좀 봐야겠지만 여하튼 시간에서는 한 8-9% 정도 하락으로 마감이 됐으니 내일은 갭으로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시장 내에 있는 호재성 기사를 과연 낼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호재성 기사가 아니더라도 뭐 호재가 될 수 있을 만한 기사들을 낼 수 있을 것인지,
그러면서 빠르게 회복을 하면 되레 몸통이 큰 또 양봉이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장 초반에 갭 하락으로 시작할 거고 장 중에 계속 이제 상승세가 유지가 되면 이제 그 갭에 대한 부분을 봉 차트로 이제 메우면서 상승을 하기 때문에 내일이 상당히 중요한 흐름이다. 그래서 추이가 좀 더 이어지면 이 갭에 대한 부분은 메우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갭에 대한 부분은 한 26,000원에서 38,000원 정도 사이입니다. 12,000원 정도가 되죠. 그래서 그 가격을 유지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뭐 1차적인 목표가를 보기에는 조금 더 봐야겠지만 뭐 한 3만원 이상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팜스토리 해볼게요. 팜스토리는 이제 (2,450원에) 17%. 나머지는 뭐 금액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올려주진 않아서, 여하튼 팜스토리는 어떤 회사인지 잘 아실 겁니다. 올려주신 분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뭐 위에서 사셨을 건데 2,400원, 2,500원 정도에 샀다라고 하면 지금 한 마이너스 한 10%가 좀 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떨어지는 시점에서 이제 엄청나게 뭐 공부를 하셨겠죠. 뭐 공부를 안 했다라고 해도 그 미리 이 회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포메이션을 좀 확인을 하고 나서 매수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최근 추이로만 보면 나름 뭐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쉬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 동사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배합사료 제조하고, 그리고 마니커의 이 이지홀딩스 계열사입니다. 그래서 사료 사업이랑 육가공 사업을 병행을 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회사인데, 실적이 나름 좀 뒷받침이 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무겁죠. 예. 이 이지홀딩스 그룹 자체가 원래 좀 무겁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은 지금 이제 2,450원, 500원 정도에 물리셨으니 기다려 봐야겠죠. 기다려 보고 손절하기는 이미 뭐 2,000, 뭐 짧게 400원, 300원 정도에 손절을 안 하셨다라고 하면 이제 길게 가져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길게 보면 이 흐름이잖아요. 그대로 이 흐름. 근데 지금은 이제 중간 정도 흐름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 2,300원에서 2,250원. 지금 가격으로 보면 딱 가격이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가격이 2,550원에서 2,000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한 1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잖아요. 그러면 1차적으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중간 정도 시점인 한 2,250원에서 2,300원 정도 유지가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다시 2,500원, 다시 유지가 안 되고 하락을 하면 2,000원 정도까지는 좀 더 여유 있게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실적이 1분기 때 나름 괜찮았는데 이익적인 부분이 그렇게 작년 대비했을 때 이익에 대한 분기 YOY 기준으로는 뭐 하락을 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좀 순이익도 그렇고요, 상승을 했지만 이게 연결로, 그러니까 연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아주 강할지에 대한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실적도 괜찮고 실적 대비해봐도 가격적인 매력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흐름으로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이제 1차적으로 보셔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봉상, 월봉상 보셔도 지금 가격대가 거의 한 2001년에 상장됐었던 가격대인 2005년의 고점 부근이죠. 2,500원에서 한 2,800원 정도 이제 고점에 대한 부분을 다시 갱신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한 흐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박스권 흐름으로 대응을 하시되 이제 위로는 2,715원 이 고점을 잡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하다. 그래서 2,715원에서 2,800원 정도 목표가 두시면서 분할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인 목표가는 예전에 고점이었었던, 근데 예전에 고점을 이미 다 돌파를 했죠. 그러니까 가격적으로는 한 3,000원 정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000원. 그래서 시장만 날은 괜찮으면 뭐 먹거리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다양하게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동사도 뭐 좀 길게 보실 거면은 좀 눈여겨 보셔도 된다. 근데 이 비료 쪽, 사료 쪽 관련된 종목이 의외로 많이 무거운 종목들이 많다. 그래서 이지 홀딩스도 보시면 그렇게 가볍지는 않습니다. 하림이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렇게 뭐 아주 강하지는 않다 라는 거를 감안해서 보신다라고 하시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